같이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영주 앤 피플 오늘의 게스트는요. 네, 탈모 전문 이인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재라고 하고요. 지금 청담동에서 모발이식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 세계 250명밖에 없는 미국 모발이식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모발이식 전문 의사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모발이식 수술도 하고 있지만 두피 문신 시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는 잘못 받은 시술에 대해서 지우는 레이저 시술도 진행할 수 있는 사실 모발이식 혹은 탈모 치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 네. 본인이 가진 모발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사 간다? 네. 그런 헤어라인 시술일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모발 이식이요? 네. 그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는 사실 완전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져오는 모발이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능해지면 이제 탈모가 정복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상태고요. 대부분은 후두부 쪽에서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그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헤어 안에서 이제 그냥 이동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만 봐도 확실히 특히 남성분들이 탈모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던데, 전 그게 궁금해요. 남자랑 여자의 그 탈모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총 100으로 봤을 때. 사실 근데 이게 패턴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탈모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스스로 거울을 봤는데 나 탈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괜찮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탈모냐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사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발보다 지금 모발이 안 좋으면 탈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진행 여부를 두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 패턴이 좀 달라요. 탈모 진행되는 게. 남자분들은 헤어라인이 변하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되면 바로 티가 나고요. 여자분들은 헤어라인은 다 그대로 잘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좀 얇아지는 그래서 두피가 사이사이 좀 보이는.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비율을 딱 구분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시는 편이라서. 진짜요? 네. 되게 의외다. 네. 전 주 고객이 남성분일 줄 알았거든요. 네. 여성분들도 요즘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성의 탈모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꺼운 모발이 좀 얇아진다. 그거랑 좀 두피가 예전보다 많이 보인다. 네네.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 예방법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주 예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탈모가 정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초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초기라고 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먹는 약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사실 가족력을 먼저 파악을 해놓고 만약에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어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면 제일 정확하고요. 셀프로도 그냥 사진을 같은 장소, 같은 조명, 같은 카메라로 계속 찍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먹는 약이 살짝 좀 애매해서 바르는 약 같은 거. 바르는 약이요? 네. 그럼 그거를 바르면 이제 이 탈모의 증상이 좀 느리게 오는 건가요, 확실히? 네, 아무래도 그 남자분들이 먹는 약은 어떤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할 때 계속 괴롭히는 물질이 있어서 이거를 차단해주는 역할이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바를 수 있는 그 약은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할 때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영양분이 잘 가게 만들고 그리고 약간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해주고 약간 이런 개념의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남성분이 먹는 약이랑 남성분들이 먹는 약을 여성분들이 못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여성분들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들 수 있는데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한테 어떤 실제 사례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이 처음에 태아가 만들어서 태어날 때까지 1차 성징에 관여하는 그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동물 실험에서 보고 있어서 실제 이제 사람한테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 여성분들한테는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근데 한 60대 이상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권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법은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고 여성분들은 이제 뭐 바르는 약. 네. 그럼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를 되게 체크하기 어려운데 그럴 때는 그냥 일단은 병원을 가서 이제 좀 그런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이게 셀프 방법도 있긴 한데 그 제일 쉬운 거는 여기 뒷머리 쪽 후두부는 영향을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쪽 모발의 굵기랑 밀도를 나머지 부분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고민해본 정수리라든지 헤어라인이면 같이 이렇게 잡아서 만져봤을 때 정말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굵기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면 그걸로도 어떻게 보면 셀프 진단이 가능하고요. 근데 각자 사람들이 가진 그 각자 가진 이 머리카락마다 제가 알기로는 굵기랑 좀 그런 게 다르지 않아요? 네네. 타고난 굵기가 다 달라서 그래서 이제 셀프로 이 뒷머리는 근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여기랑 나머지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나머지 부분도 내 뒷머리 같았는데 변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메라, 예를 들어 핸드폰 카메라로 같은 집안에 예를 들어 화장실이면 화장실, 거실이면 거실 이런 데서 항상 같은 각도로 찍어보면은 그 변화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매일매일이요? 네.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탈모는 거의 다 유전이다. 네네. 그러면 몇 퍼센트의 유전이고 몇 퍼센트가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보세요? 그게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유전 부분이 되게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 약간 비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어떤 사람의 키 뭐 이런 유전자들은 어떤 특성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관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반드시 키가 예를 들어 뭐 178이다. 근데 아버지가 내가 똑같이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외모도 어머니 아버지 섞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할아버지를 닮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탈모도 유전자가 관여하지만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전의 영향이 되게 큰데 정확히 몇 퍼센트다 그리고 유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복합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주로 그래도 유전적이라고 하면 뭐 이제 가족 중에 뭐 아버님이 탈모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건너서 할아버지가 이제 탈모이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성도 그렇게 유전적으로 탈모가 올 수 있는 영향이 있나요? 네네. 여성분들 똑같이 그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남성분들이랑 패턴이 좀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형제들이 다 탈모가 심한데 나는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형제분들은 탈모가 되게 심한데 헤어라인이 변하는 식으로 발현을 하는 거고 이제 똑같이 나한테 발현을 하더라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은 되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점점 얇아 보이다가 가르마를 타면 가르마가 좀 넓어 보이는 느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 요새 뭔가 저도 약간 이 가르마가 넓어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오시면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 보니까 되게 탈모 예방이라는 이런 되게 슬로건을 내면서 그런 탈모 샴푸가 많은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사실 그 탈모 샴푸가 어떤 드라마틱한 치료적 효과를 낸다고는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탈모 샴푸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여쭤보면은 이게 진짜 내가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이걸 쓴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탈모 샴푸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을 때는 그 좋은 것들이 있고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안 좋은 걸 많이 뺀 샴푸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분이 좀 안정적이라서 내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고요. 근데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사실 샴푸라는 건 우리가 하루에 아무리 오랫동안 머리에 얹어놔도 2, 3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모낭에 영향을 좀 주긴 어렵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엄청난 효과라기보다 그냥 예방 차원과 좀 심리적인 안정? 사실 심리적인 안정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상생활에서 좀 탈모를 유발하는 제 생각에 습관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제가 듣기로는 네. 그 남성분들 되게 모자 되게 자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럼 얘가 이제 환기가 좀 안 돼서 네. 되게 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네.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병원에서 어떤 환자분께서 그걸 여쭤보시면은, 질문하시면은 항상 설명드리는 게 모자를 써서 탈모가 된다기보다는 지금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모자를 많이 쓰셔서 연관관계가 생긴 거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자 이꼴 탈모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은 네. 그게 그 모자를 써서 생긴 게 아니고 네. 탈모가 생겨서 모자를 쓰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모자를 쓰면 당연히 환기가 덜 되고 위생적인 부분이 땀이 예를 들어 차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관리가 안 돼서 네. 뭐 지루성 두피염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지루성 두피염이 사실 탈모를 유발할 정도로 심해지긴 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 머리 감고 안 말리고 그냥 자면 탈모된다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때도 진균이 좀 그러니까 곰팡이균 같은 게 번식해서 지루성 두피염이 생길 수는 있는데 유전적인 탈모를 악화시키긴 좀 어렵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이런 행동들을 안 하는 게 탈모에 좀 뭐라 해야지? 예방된다. 그런 것들 몇 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일 안 좋은 거는 그 머리카락이 좀 당겨지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스스로 머리를 한 부분을 계속 뜯는다든지 당긴다든지 아니면 그 헤어스타일 중에서 이거는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뒤로 좀 강하게 당겨서 묶는 경우. 포니테일이요? 네. 그런 것도 자주 하게 되면은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그 특히 헤어라인이나 이쪽 당기면은 모발들이 좀 약해지면서 나중에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탈모를 유발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근데 조금 더 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남성형 탈모를 유발하는 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반드시 많다고 해서 탈모가 유발되진 않지만 남성 호르몬이 일부가 변형돼서 생기는 물질들이 탈모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 탈모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근데 그게 올라가더라도 너무 심하게 운동을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적당한 운동은 도움이 된다고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또 보시는 견해도 있어서 근데 두 가지 모두 일단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 모두 확실한 거는 그래도 탈모 그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 탈모 약이 좀 세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제 그 성기능이 성기능이 약화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이것도 사실 좀 그 견해가 많긴 한데 2에서 5% 정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증상을 겪는다고는 하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진료를 보다 보면 100분 정도가 만약에 처방을 받으시면 그중에 2명에 5분 정도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 얘기가 많은 이유는 실제로 내가 느끼는 감각이랑 그 약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해서 생기는 증상이랑 그러니까 실제 약이 내 몸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약을 먹을 때 이 사실을 알고 먹기 때문에 심리적인 또 불안감이 그런 증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확히 알고 싶으면 약을 먹기 전에 예를 들어 정자수 검사 같은 것을 한 다음에 약을 먹고 나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그런 걸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이 있으시면 일단 끊었다가 다시 드실 때 쪼개 먹을 수 있는 형태의 그 캡슐형이 있고 정 형태가 있거든요. 쪼개 먹을 수 있는 정을 처방을 받으셔서 절반씩 드셔보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드시다가 괜찮아지면은 조금씩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확실히 옛날보다 그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무래도 과거에는 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 더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용과 이제 이 비용과 모발 이식에 대한 이 유지 기간 그리고 이 효과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그 모발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 조금 그 병원마다 사실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고 네. 그 수술 방식이 또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는 절개 방식이라고 해서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모발을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옮기는 게 모발이 수술인데 후두부 쪽은 영향을 잘 안 받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원하는 부위로 많이 옮기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옮기는 부위는 아무래도 헤어라인이고요. 네. 근데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모발 개수를 내가 500개로 옮기겠다, 네. 1000개로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먼저 정하게 되고요. 음. 근데 그 방식을 여기서 데려올 때 네. 띠 형태로 절개를 해서 오. 가져오느냐, 네. 그건 이제 되게 좀 과거부터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하나를 뽑아서 그 개수만큼 하나하나를 뽑아서 네. 그거를 가져오느냐. 근데 그건 이제 비절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 방식에 따라서도 금액이 좀 다르고요. 뭐가 더 비싼가요? 아무래도 비절개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비절개는 의사가 직접 하나하나 아주 미세한 펀치로 뽑아야 되거든요. 진짜 네.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은 네. 무삭발, 그 해외에서 롱헤어라고 하는데 무삭발 비절개라고 특정 부분을 원래는 삭발을 해놓고 네. 뽑았었거든요. 비절개 할 때. 네네. 지금은 뒷머리가 되게 긴 상태 그대로 뽑아서 이식하는 방식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아무래도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쵸. 비용은 제일 높아집니다. 아, 네. 그럼 대략적인, 물론 병원마다 좀 비용이 다르겠지만 네. 대략적인 조금 네. 레인지라도. 아, 네. 일반적으로 그 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모발 개수로 봤을 때는 네. 한 2,000개 전후거든요. 1,500개에서 2,000개 정도를 네.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대부분 한 500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절개할 때, 띠로 가져갈 그거 때요? 비절개 할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오고요. 아, 비절개할 때요? 네네. 절개할 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보다 더 저렴하게요? 네. 예를 들어 뭐 350만 원이라든지 400만 원 이 정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지금 절개는 안 하고 있어서 아, 네, 비절개로만요? 기준으로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롱헤어 비절개도 하시나요? 네네. 그걸 위주로 좀 많이 아, 진행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뒤에 헤어가 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갑자기 긴 게 네. 이렇게 여기 아, 그렇죠. 씌워지는 건가요? 네네.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뭔가 게 좀 상상이 안 가져요. 옛날에는 네. 삭발해서 이식을 하면 여성분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네. 근데 앞머리도 어느 정도 길이가 있으신데 뒷머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 네모 모양으로 삭발을 해서 그 나머지 머리를 덮으면 뒤는 안 보이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채취한 머리카락은 되게 짧으니까 네. 여기 앞에 짧은 머리카락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스타일링을 하셔서 여기를 네. 가리고 다니셨거든요. 아. 근데 길게 이식을 하면 처음부터 여기가 길게 생기니까 네네네. 물론 이게 긴 상태 그대로 심어져서 계속 가진 않거든요. 그러면요? 그 약간 충격 탈모라고 해서 네. 이 모낭이 새로운 데로 이식을 하면 거기서 약간 그 다시 좀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빠지고 대신 그 모낭이라고 하는 씨앗은 남아요. 네. 그래서 다시 자랄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는데 아. 그래도 이식하자마자 며칠 동안 그 긴 머리가 남아있고 네. 혹은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드물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미용적으로 초반에 좋죠. 네. 그럼 비용이 혹시 네. 얼마 정도인지? 네, 저희도 지금 좀 그래도 저렴한 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네, 한 2,000개 모발을 이식하면은 네. 500만 원 초반 정도로 진행을 하고 아, 있습니다. 비절개로요? 네네. 그렇구나. 아, 그리고 그 수술 시간은 얼마나 네. 걸리나요? 2,000개로 했을 때? 수술 시간은 이제 대부분 조금 길게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오전에 예를 들어 9시나 10시쯤에 시작하면은 네. 오후 한 3, 4시쯤에 끝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걸린 거예요? 네, 준비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실제 그 원장님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시간은요? 근데 그 수술 방식에 따라 또 다른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제가 다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과정에 저랑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이. 그러면 하루에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시진 못할 것 같아요. 네, 거의 하루에 한 분만 한다고 보시면 한 분이요? 되고요. 네. 그러면 500 곱하기 네. 30인가요? 네, 그렇게 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네네. 그 그러니까 모발 숫자가 좀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혹은 병원들에 따라서 이제 네.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신 경우도 있고 그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면은 네. 의사 선생님 한 분이어도 수술을 2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럼 지속 기간은 네. 이게 완전 영구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네. 살짝 반영구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영구적인 걸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뒷머리 쪽도 약간씩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 아무리 후두부 쪽은
탈모가 진행이 많이 돼도 잘 네. 남는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씩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모발 이식 후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가 이식을 했으니 나는 이제 치료를 안 해도 된다라고 좀 안심하시고 완전 치료를 놓아버리시는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옛날에 괴담처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사진이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모발이 여기에만 뿔처럼 남아있고 다 탈모가 된 사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된 케이스는 사실 저도 본 적 없고 좀 극단적이라고는 보지만 네. 나머지 부분은 다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식모는 거의 영구적인 것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서 네네. 이식 후에도 만약에 탈모 치료를 계속 꾸준하게 약을 드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네. 훨씬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보니까 선생님은 네. 이게 탈모 전문 원장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숱이 많아 보이시는데 이게 타고나신 건지 네. 아니면 이렇게 관리를 하신 건지. 네. 저도 이게 약간 의료인들의 좀 특징인데 네. 건강염려증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의대생들도 막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면 나도 이 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배울 네. 때마다. 네. 근데 저도 이쪽 계열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뭔가 헤어라인이 좀 빈약해 보이고 얇아진 느낌이 나고 이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네. 그렇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걱정돼서 사실 약은 계속 먹고 있거든요. 아, 약은요? 네네. 선생님요?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심적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네. 아, 그러면 어쨌든 탈모가 아직 오시진 않았고. 네, 검사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뒷머리랑.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발 이식도 안 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여성분들이 가르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넓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일단은 여성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첫 네. 번째는 혼자서 하는 치료라고 해서 이제 바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는데 네. 그 약을 바르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근데 그 미녹시딜을 10명이 바르면 4명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발랐을 때는.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 먹는 걸로 또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소용량으로 4조각으로 쪼개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렇게 혼자서 하는 치료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혼자서 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와서 레이저 치료라든지 좀 약한 에너지의 레이저를 쬐고 있는 치료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두피에 주사를 받는 메조테라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치료를 받는 게 두 번째고요. 그래요. 너무 네. 아플 것 같은데. 네, 그건 조금 아픕니다. 두피에 주사 너무 아플 네. 것 같은데. 잠깐 금방 끝나긴 하는데 아프긴 아파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 주무시는 건 아닌데 비수면으로 호흡의 질소의 양을 좀 늘려서 네. 옛날에 그 치과에서 웃음가스라고 하는 그런 호흡 장비를 사용해서 네. 주사를 놓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두 번째까지 했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다 끄집어냈는데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모발 이식을 고려하시거나. 아, 여기에도 하나요? 네, 근데 그 경우는 그렇게 좀 투자하는 시간, 비용, 노력 대비해서 얻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행이 많이 돼서 공간이 많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모발이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부분에 두피 문신 하시거나.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가르마 쪽은 두피 문신 하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요즘. 저희 이제 두피 문신 전문가, 그때 그레이시티 분도 다녀가셨는데, 궁금한 게 비용적으로 모발 이식이랑 두피 문신을 봤을 때 뭐가 더 비용이 비싼가요? 근데 사실 이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모발 이식이 더 좋은 분들이 있고요. 네. 케이스가. 그리고 두피 문신이 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두피 문신도 범위에 따라 다 금액이 다르고 네. 제가 알기로는 시술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병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샵에서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워낙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모발 이식이 좀 더 비싸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실제 모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네. 그때 그 두피 문신 가격 들어봤을 때도 가격이 꽤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모발 이식이랑 거의 비슷했던 금액?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나 여러 그런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전체 삭발하신 뒤에 두피 문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전체를 다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한두 번 해서 안 되고 그 이상 여러 번 계속 네. 하면서 이제 커버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인력적인 부분, 그게 비용에 많이 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꼭 탈모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피 건강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조금 안 좋은 결과물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어쨌든 두피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쨌든 탈모를 예방하는 그런 네. 스테이지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것도 궁금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 매일 머리 감으면 네. 안 좋다.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한 2, 3일에 감는 게 좋다.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네. 약간 매일매일 감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사실 이게 탈모에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머리 감을 때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긴 속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제 머리에서 멸액컬 몇 개는 빠지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머리에 있는 모든 모낭들, 네. 그 모낭이 모발이 생기는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성장기, 성장하는 시기랑 쉬는 시기를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쉴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시기가 오면 쉬는 건데 네. 매일매일 빠져있는 것들이 우리가 만약 스타일링을 해서 머리를 고정했다던가 네. 하면 더 많이 잡혀있다가 머리 감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빠져있는 것들이 확인되는 것 뿐이지 머리를 감는다고 빠지진 않고요. 오히려 두피가 좀 지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에 2번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네. 되게 오히려 이제 자주 감으면 두피가 네. 건조해지니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은 하루에 1번 감는 게 좋고요. 네. 이틀에 한 번은요? 이틀에 한 번은 선택적으로. 그래요? 근데 제가 네.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네네. 아닌데 아,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 그래서 네. 약간 여자들이 막 이렇게 남성분들은 막 하루에도 막 2번 샤워 그러잖아요. 아, 네. 근데 여자들은 거의 하루에 한 번 아마 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가지고 네.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그런 거를 네. 말할 때 머리 자주 감으면 안 네. 좋대 이런 거를 써먹었는데 아, 써먹지 못하겠네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진짜 머리를 자주 감긴 하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저희 병원에 작년에 네. 몰타에서 의사 선생님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두피 문신을 하는데 너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저랑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저는 환자분들이 많이 두피 문신 해드리면은 네. 5일 동안 머리를 너무 세게 감지 않도록 설명드리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5일 안 감으려고 하면 그쵸. 한국에서는.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놀라면서 몰타에서는 여성분들이 뭐 7일에서 14일까지도 안 감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이 두피에 너무 많이 있어서 네. 거기에 자기가 색소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질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색소가 적절한 깊이까지 안 들어가서 다 빠지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한국이 문화적으로 좀 자주 머리를 감는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외국에 있었는데 확실히 그렇게 매일매일 감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저희 나라에는 되게 생머리가 많지만 뭐 서양이나 뭐 다른 쪽에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곱슬이 많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게 감으면 너무 말리기도 힘들고 머리숱이 많으니까 자주 못 감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머리의 이 모발의 얇기? 네. 그게 한국이 좀 얇은 편이죠. 아, 굵기가요? 네, 굵기요. 굵기는 사실 아주 얇은 편은 아닌데 머리 모낭 하나에 나오는 머리카락 개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 인종 같은 경우에는 모낭 하나에 모발이 3개에서 5개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모발이식 할 때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걸 하나하나 분리해서 하나짜리로 또 사용해서 앞쪽에 얇게 쓰기도 하고. 근데 한국인들은 하나에 대부분 3개가 제일 많고요. 한두 개만 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말 그대로 다발이 네. 좀 적은 다발들이 많습니다. 다발. 네. 꽃다발 아니고 모발. 그리고 약간 이제 이게 직업적인 약간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이성을 보실 때 아무래도 예를 들면 네.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를 먼저 볼 것 같은데 이제 이성을 보실 때 네네. 약간 직업병으로 네. 모발 건강을 먼저 보시나요? 슬쩍 보긴 합니다. 근데 막 예를 들면 뭐
딱 봐도 너무 모발이 푸석해 보이고 네. 약간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네네.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지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만약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네. 나중에 명함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찾게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내가 고쳐줘야겠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지인분들이 아무래도 탈모 전문이시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 할 것 같아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아요. 나 탈모냐? 그런 질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대부분 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병원 오시라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요. 뒷머리를 만져보고 나머지 만져봤을 때 차이가 있는지 그거랑 비슷하게 병원에서 오시면은 모발 현미경이라고 해서 모발을 50배에서 10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비교를 해보면은 굵기랑 밀도 차이가 명확하게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면 탈모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렇죠. 또 지인들이 많이 지겹게 물어보는 질문 없나요? 많이 물어보시는 거요. 사실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긴 하죠. 내가 탈모인지. 그리고 대부분은 근데 명확하게 탈모면은 자기가 탈모인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 탈모가 다 진행되기 전에 초반 단계에 차라리 수술을 하면 이게 사실 탈모를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오히려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마지막 찬스를 쓰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수술면에서. 근데 이게 또 어려운 선택지인 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얼만큼 진행될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탈모가 많이 진행되셨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똑같이 될 것이냐 혹은 더 진행이 빨리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사실 선택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스타일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가릴 수가 있으면 조금 미루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직까지 탈모 치료를 안 해보셨으면은 먹는 약 등으로 시도해보시다가 늦게 선택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늦게 할수록 좋은데 그래도 지금 당장 나는 미용적으로 좀 힘들다 이러시면 바로 선택하실 수 있죠. 약간 후천적 요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는 정말 직접적인 원인 같긴 하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이렇게 가끔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확실히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치나 봐요. 네, 스트레스가 방금 말씀하셨던 원형 탈모도 그렇지만 그 원형 탈모는 일반 탈모랑 좀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적들이 들어오면은 막아야 되는 그 면역 세포들이 내 모낭을 적으로 인지해서 공격하는 건데 그거의 좀 대표적인 원인이 스트레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유전성 탈모도 스트레스 받으면 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가속화될 수 있는데 대신 이렇게 가속화된 거는 다시 가역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탈모 전문 이제 원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이 탈모와 모발 쪽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저희가 모셨던 게스트 중에 그 성형 쪽이 계셨거든요.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셨죠? 제 기억이 그렇죠? 훨씬 더 되게 많아지셨다고 했거든요. 그 성형하는 사람의 약간의 비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좀 많이 알게 될수록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두피 문신이라든지 다른 탈모 치료들에 대해서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10년 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좀 연결이 되는데 아까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탈모는 정복 안 되는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탈모가 정복되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어떤 학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원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로 다 치료가 되긴 쉽지 않고요. 오히려 진짜 후두부에 있는 어떤 모낭을 스스로 복제를 시켜가지고 다시 이식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근미래에 내 모낭을 계속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면 그러면 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정보만 들어봐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긴 해요. 네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탈모가. 네. 자신감도 많이 하락시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잘 선택하신 분야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되게 질문할 거 있나요, 선생님? 네. 실험 같은 거 메밀로 식초로 네. 그런 것들이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탈모 샴푸의 효능이랑 좀 관계가 있는데요. 노프라고 해서 노샴푸 줄임말로 해서 노프 운동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샴푸에 있는 안 좋은 성분이 내 탈모를 악화시킨다라고 봐서 아예 샴푸를 안 해버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극단적인 걸로 보고 있고, 만약 샴푸에서 안 좋은 성분들을 많이 뺀 그런 샴푸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완전 맹물로 감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샴푸가 이제 좋은 거를 많이 넣은 게 있고 안 좋은 거를 뺀 게 있는데, 안 좋은 걸 뺀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냥 완전 물로만 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성분이 있을까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샴푸 쓰지가 않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사람마다 특정 성분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논란이 되는 샴푸, 성분 때문에 그런 샴푸들도 소비자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부작용을 겪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문제 없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해 봤을 때 이게 좀 두피에 뭔가 염증을 유발하는 것 같고 뾰루지 같은 게 났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더 두피가 간지럽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써봐야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링 할 때 드라이를 하거나 스프레이를 네. 네네. 그게 머리카락이 안 좋은 거랑 모발 자체 모낭이 안 좋은 게 좀 다른데, 앞으로 내 머리카락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표면에만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스타일링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분들이 가채 같은 걸 쓰신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계속 잡아당기는 식으로 스타일링을 자주 하셔야 되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고정만 하는 정도는 큰 문제는 안 되고요. 대신 자라나와 있는 이 바깥쪽 머리카락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 탈모에 금고식. 네네. 사실 그것도 탈모에 관해서 유독 좀 속설이 많은데요. 검은 콩이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 분명 맞는데, 그게 진짜 탈모약만큼 도움이 되려면 거의 한 트럭 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성분 중에 영양분들이 좀 많이 들어서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영양분이 부족해서 실제 탈모가 됐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부족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탈모하신 분들도 정보를 찾아보시겠지만 약 비용이 있거든요. 맞아. 탈모 약이요? 처음에 처방해 주신 약 비용이 네. 약 비용이 어떻게? 네. 뭔가 비쌀 것 같아. 네, 요게 탈모 약에도 오리지널이랑 카피약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릭이라고도 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이렇게 약들이 있어요. 그거는 처음으로 이 성분을 이 이름으로 출시를 했던 건데, 이 약들은 여전히 조금 비싼 편이고요. 제일 비싸게 먹는 게 그래도 프로페시아를 드시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들거든요. 네. 그리고 비슷하게 카피약이라고 해서 나온 다른 회사들이 오리지널 약이 특허가 풀리면은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약들은 한 절반 정도? 2만 원 중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달? 네, 한 달에 그 정도 들고요. 진짜 저렴하게 먹는 방법은 프로스카라고 해서, 원래 이 약이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나온 약인데, 그거를 4등분해서 먹으면 제일 쌉니다. 그럼 10,000원 한 초반 정도? 네. 그러면 탈모약을 먹으면 계속 평생 먹어요? 네, 이게 그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리프팅을 한다든지 피부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 노화 방지를 위해서 화장품을 쓴다 혹은 리프팅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그때 효과는 있는데 이거를 치료를 안 하면 계속 안 하면은 노화는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탈모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약을 먹고 있으면 그걸 늦춰서 붙잡고는 있을 수 있지만 끊으면은 갑자기 그 단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먹어야 돼. 네, 진행을 이제 막고 싶으시면 계속 드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원래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사실 약을 계속 먹으면 약간 내성도 생길 것 같은데. 아, 네. 그런데 탈모약은 그래도 그 내성에 대한 부분이 덜한 편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약을 10년 먹었는데 네. 첫 1년은 좋아지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엔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똑같은 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10년 동안 진행이 많이 됐어야 될 분인데 그걸 다 잡아주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뭔가 좀 위에 좀 자극이 많이 간다든지 뭔가 네. 또 안 좋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약을 계속 이렇게 복용한다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약을 계속 드시는 거는 간에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래도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 그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큰 부작용들은 많이 없는 편이라서 만약에 첫 일주일 정도 드셨을 때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 많이 알려진 부작용들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되고요. 다만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 시작하실 네. 때에는 다른 문제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 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네. 소화기에 관련돼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관련해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이랑 한번 의논해 보신 다음에 처방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스타 광고를 매일 해서 네. 손모에 99만 원 나주잖아.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탈모병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되지 않나. 아, 가격이 싸도 그쵸. 그 가격이 근데 너무 저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데 저렴하다고 해서 근데 반드시 이 원장님이 잘 못하신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오랫동안 어떤 더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자신의 브랜드를 오픈하셨으면은 대부분 기존 병원에서 했던 수술 사진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저렴하게 그렇게 마케팅 목적으로 모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반드시 선택하는 거는 조금 반드시 비용이 싸다고 해서 잘 못한다, 비싸다고 잘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탈모 여행이라고 터키로 많이 나갔잖아요. 아, 네.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뭘로요? 못 들었어요. 뭘로요? 터키로, 터키로? 네. 탈모 패키지가 터키로 많이 가시거든요. 아, 터키요? 아, 왜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거의 국가 사업급으로 모발 이식을 많이 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근데 저희 한국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유럽 쪽은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터키 쪽에 약간 너무 저렴하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서 예전에 어떤 프랑스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네. 거기는 오늘 당신이 공항에서 만약 여행을 갔을 때 오늘 운전해주는 택시기사 분이 다음날 머리를 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쉽게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저렴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뭐 블랙마켓이라고 할 게 별로 없는데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그쪽 유럽 쪽은 거의 터키 쪽을 거의 블랙마켓이라고 보고 네네. 비의료인들이 수술하는 거 그런 진짜? 것들 엄청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면 저희 나라보다 훨씬 저렴한가요? 네, 엄청 저렴해서 예전에 한국에서도 터키 여행이랑 그걸 묶어서 하는 패키지가 있었어요. 진짜요? 와, 몰랐어. 그 청년외과에서도 동남아 쪽에서 네. 아, 네. 탈모 이쪽 아, 모발, 네. 네, 해외에서도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는 많이 와서 받으시는데, 사실 동남아 쪽에서는 그래도 태국이 좀 잘 하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미용 성형 쪽으로는 많이 발전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봐도 되게 잘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그 기호에 따라서
태국에서도 만약에 좋은 병원이 있어도 네. 나는 한국 가서 받겠다 하시면 한국 가서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봤을 때 한국이 되게 잘하는 편입니다. 그 인종 중에 흑인들 그 네. 진짜 흑인이요? 있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마이클 조던도. 네. 그분들은 이제 네. 특징이 탈모가 진행돼도 잘 티가 안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겠다. 머리카락 색이랑 피부랑 비슷할수록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한국인이 사실 제일 불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피부가 엄청 하얀 편인데 머리카락은 되게 까맣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탈모가 진행돼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흑인들은 정말 티 안 나고 그 백인들 중에서도 머리카락 되게 밝은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잘 티가 안 나거든요. 아,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과거부터 이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처럼 오. 조그만 펀치로 이식하는 게 아니고 네. 되게 크게 이식하는 과거 기술이 있거든요. 오. 그걸로 하셔가지고 여기 뒤에가 네. 그 흉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 여기 머리카락 안 난 데가 많은데 네. 그거를 감추려고 네. 그 머리카락 색이랑 피부색을 비슷하게 염색해주는 분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그러면 티가 최대한 안 신기하다. 나니까.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두 쪽에 있는 걸 이제 보통 옮기잖아요. 그럼 네네. 후두 쪽은 이제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발이? 네. 그게 날 수만 있으면 되게 네. 좋겠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져다가 이제 배양해서 아. 하면은 제일 좋은 거고, 딴 사람한테 받으려면 일란성 쌍둥이밖에 못 받거든요. 진짜요? 네. 다른 사람 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장기 이식이랑 비슷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쌍둥이. 근데 대부분 쌍둥이한테 받으려고 하면 네. 이제 그분도 탈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안 주려고 하실 겁니다. 가진 게 이제 돼 있으니까. 서로 소중하니까 네. 내 거 지켜 이런 느낌. 네. 아, 그러면 듣고 보니 이제 궁금한 게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발 이식을 좀 활발하게 하는 네. 나라 1위가 어디예요? 터키인가요? 아무래도 터키가 제일 유명하긴 합니다. 주변 나라에서 다 오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글쎄 어디 하나를 딱 꼽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 한국도 요즘 많이 한다고 하지만 네. 아직 아주 많이 늘어난 상태는 아니고.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는 네. 어디가 더 많이 하나요? 한국이랑 일본. 그거는 무조건 한국이 더 많습니다. 한국이 더 많아요? 네네. 일본 쪽은 그 수술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모발 이식 수술도 그렇고 다른 미용 관련된 것들도 그렇게 많이 한국만큼 발달돼 있진 않거든요. 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뭔가 받으셔서 이미 준비하신 거 아니야? 어떤 거요? 그거 원장님 안 갔나? 원장님에게 네. 그거랑 네네. 받았는데. 재밌게 준비하셨죠? 아니요. 아무튼 여기 너무 진지하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이 프로에 메인 질문이 있는데 네네.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인재 원장님께 탈모란? 5글자로 한번 해볼까요? 미용의 핵심? 아 뭐예요? 그런 거 이게 재미없잖아요. 되게 약간 쉽지 진지한 않은 게 스타일이신 것 같아. 이거는 잘못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 그 탈모로 어떤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민감하실 수가 있어서 그럴 수 있긴 네. 하죠. 저는 이제 맞네, 오기 전에 맞네. 챗 GPT한테도 물어봤는데 너무 좀 희화화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다시 했지만 좋은 답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탈모 그러면 아까 미용의 핵심이요? 네네. 미용의 핵심? 이게 그러니까 젊을 때는 괜찮은데 네. 그 제가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많아지면 이목구비보다는 그 표정과 모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표정과 모발. 네. 그게 미용의 핵심이라고 길게 봤을 때 인생 길게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표정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했으니까 다시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 탈모란?
미용의 핵심 같습니다. 미용의 핵심이요? 근데 말하고 보니까 되게 별로네요. 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진짜 여기 가르마가 요새 너무 넓어져서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레이시티님은 네. 해주시겠다고 뭐라고 아. 했는데, 그건 좀 무서워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가봐야겠어요. 네.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탈모 전문 이인재 원장님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영주앤 피플 오늘의 게스트 탈모 다시 할게요. 뭔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네. 네. 그럼 오늘의 게스트 탈모 전문 이인재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